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차 방정식의 풀이법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인수분해를 우리가 이용을 했죠. 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푼다. 전제 조건이 뭘까요? 인수분해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게끔 잘 만들어져 있으면 정말 좋겠죠, 항상. 근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케이스에 대해서도 그럼 풀이법이 있어야겠고, 그 풀이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두 번째, 요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이 되겠어요. 이 제곱근을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면 우리는 2차 방정식을 정말 수월하게 잘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3개의 2차 방정식을 썼어요. 9를 이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9는 0 써볼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9는 0이라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한쪽을 0으로 만들었을 때 반대쪽에 2차식이 존재하니까 이건 2차 방정식 맞죠. 우리가 기존의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그 풀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9를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얘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럼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3이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 3과 3의 요 두 개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지금 변형을 했지만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잘 보면 뭔가를 제곱해서 9가 나온다야. 뭔가를 제곱해서 9가 나온다라는 건 여기 있는 요 x는 이 9의 제곱근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굳이 정해진 어떤 방법대로 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 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만 따져봤을 때는 뭔가를 제곱해서 9가 된다는 건 얘가 9의 제곱근이다라는 그런 말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많이 봤던 건데 뭔가를 제곱해서 9, 즉 9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면 이 x가 요 밑에 쓸게요. 이 x가 9의 제곱근이니까 일단 3이라는 숫자가 떠오르고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다라고 이렇게 썼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x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쓴다? 즉 x가 값이 정해졌다. 즉 x가 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 이 위에서도 보면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이 있듯이 여기서도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이 있다라고 그대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를 제곱해서 어떤 숫자가 나온다라는 이런 형태의 2차 방정식은 그냥 제곱근을 생각함으로써 풀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오른쪽에 x제곱은 3이라는 게 있어요. 얘도 그냥 딱 봤을 때 뭔가를 제곱해서 3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x값이 3의 제곱근이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구나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거 자체가 x값이 정의되어 버린 거기 때문에 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즉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x는 플러스 루트 3도 되고 마이너스 루트 3도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거를 굳이 3을 이쪽으로 이항해가지고 x의 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다로 바꾼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 하려고 보니까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거지. 뭐 억지로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억지로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딱 봤을 때 얘가 뭔가 합차 공식, 그동안 배웠던 어떤 그런 구조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기가 힘드니까 여기서 포기를 한다가 아니라 얘는 뭔가를 제곱했을 때 3이 나온다는 건 요 x가 3의 제곱근이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버리는 거죠. 뭐 특수한 모양에서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모든 2차 방정식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간단한 모양부터 좀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쪽도 볼게요. 이 x제곱은 5인데 x제곱 앞에 뭔가 있네? 당황할 필요 없죠. 등식이니까 양변에 똑같은 짓을 해주면 상관없거든? 2로 나눠버려. 그러면 얘랑 약분이 되니까 x제곱만 남고 이쪽은 이제 2분의 5가 되는 거잖아. 그럼 뭔가를 제곱해서 2분의 5가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x는 2분의 5의 제곱근이다. 따라서 x가 2분의 5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구나 라고 쓸 수가 있어. 주의점은 유리화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이럴 때. 그래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5잖아요. 그러니까 분모에 이렇게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 해줘야죠. 루트 2 곱하고 루트 2 5 곱해서 루트 2 곱하고 루트 2 곱해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0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해줘야 이 x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이게 즉 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제곱근을 이용해서도 2차 방정식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구조죠. 이미 배웠던 걸 조금 2차 방정식에 엮어서 얘기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요로 정도는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98페이지를 피시면 문제 1번에 요런 비슷한 거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지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 문제 1번 풀어보셨겠죠? 뭐 간단한 얘기니까 빠르게 좀 진행해 볼게요. 요즘 영상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x제곱은 4예요. 뭔가를 제곱해서 4? 4의 제곱근이구나. x가 4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쪽도 봅시다. 3x의 제곱은 6이에요. x제곱 앞에 3은 3으로 나눠버리는 행위로 없애버릴 수 있죠. 이렇게 약분하니까 x제곱은 이렇게 약분하니까 2네요. 뭔가를 제곱해서 2? x가 2의 제곱근이구나.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구나. 이런 식으로. 자, 이쪽도 x제곱 마이너스 8은 0이에요. 한쪽을 0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을 인수분해 해버려 또 돼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억지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이너스 8을 이쪽으로 이항하는 거예요. 그럼 x제곱은 8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뭔가를 제곱해서 8? 요거 8의 제곱근이구나.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두면 안 되죠? 안에서 빼줄 건 빼줘야 되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다 라고까지 정리해주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4번도 봅시다. 3x제곱 마이너스 7은 0이에요. 한쪽이 0인데 이쪽이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니까 얘는 그냥 3x제곱은 7이다로 변형을 한 다음에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x의 제곱은 3분의 7이다 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뭔가를 제곱해서 3분의 7? 요거 3분의 7의 제곱근.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x의 제곱은 3분의 7의 제곱근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7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루트 3분의 7은 루트 3분의 루트 7이기 때문에 유리화를 해주면 x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럼 루트 3을 곱하게 되면 3분의 루트 21이다 라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1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특수한 모양에서만 된다? 아니다. 이제 좀 더 다른 모양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하고 4번만 좀 다뤄볼게요. 자, x-1의 제곱 마이너스 12는 0. 자, 제곱근을 이용하려면 얘를 이쪽으로 이항해 주는 거죠. 그러면 x-1의 제곱은 12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그럼 뭔가를 제곱해서 12가 된다는 얘기는 이 덩어리 자체가 12의 제곱근이다. 그러면 x-1은 12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자, 마이너스 1을 이항할게요. 그럼 x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는 그냥 두면 안 돼. 4 곱하기 3이니까 빼내서 2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셔도 되고, 뭐 따로 그냥 x는 1 플러스 2 루트 3 또는 1 마이너스 2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 굳이 이런 귀찮은 짓을 할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5 곱하기 x-3의 제곱 마이너스 20은 0이래. 마이너스 20을 마찬가지로 이항시켜 주는 거예요. 제곱근을 이용하려면, 인수분해를 이용하려면 그냥 전개를 해야겠죠. 한쪽을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라는 확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이항해서 제곱근을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자, 그러면 5에 x-3의 제곱은 20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양변을 5로 나누게 되면 x-3의 제곱은 5로 나누니까 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가 4의 제곱근이니까 x-3은 4의 제곱근인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그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을 이항하면 3의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x는 3 더하기 2와 3 빼기 2라는 얘기잖아. 3 더하기 2니까 5가 되겠고, 또는 x는 3 빼기 2가 돼서 1이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얘는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처럼 그냥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꼭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해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수로 나오는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얘를 전개하면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예요. 되는 케이스. 근데 그냥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기에서 느낄 수 있듯이 이 제곱근을 이용하는 방법은요,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든 안 되는 케이스든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복잡한 이 다음엔 좀 더 복잡한 걸 좀 살펴보죠. 자, 뭐 선생님이 복잡하다고 했지만 뭐 그렇게 복잡한 건 또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보던 이런 2차 방정식을 아까의 그 풀이법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방법은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예전에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방법, 완전제곱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완전제곱식의 그 모습으로 강제로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한쪽을 0으로 만들었을 때 이쪽이 2차식이에요. 근데 이 2차식을 인수분해를 시도해야 돼요. 근데 얘 인수분해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암산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으면 정말 천재입니다. 최소 IQ 150. 자, 근데 안 돼요, 안 돼. 이런 때는 강제로 완전제곱식의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즉 등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방법을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만듭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는 0이라고 되어 있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6x까지는 그대로 두고 상수항이죠. 상수항을 오른쪽으로 이항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죠? 일단 첫 번째 우리는 상수항을 다른 색으로 쓸까? 빨간색으로 쓸게요. 빨간색 아니다. 주황색으로 쓸게요. 상수항을 일단 이항해버립니다. 이렇게 이항해버려요. 자, 그 다음에 이 왼쪽을 강제로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만든다 함은 이쪽에
어떤 숫자를 더해주고 이쪽에도 어떤 숫자를 더해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쪽이 완전 제곱식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네모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완전 제곱식을 우리가 만들 때 여기에 적절한 숫자를 써주던 그 연습. 자, 이쪽은 어떻게? 얘랑 얘랑 곱한 것과 가운데 거의 절반의 제곱의 값이 같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6이잖아요. 6x잖아요. 마이너스 6x의 절반은 마이너스 3x고요. 제곱하면 9x 제곱이에요. 그럼 얘랑 얘랑 곱해서도 9x 제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갈 숫자는 9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얘 여기 왼쪽 좌변에다가 9를 더해줬을 때 오른쪽에도 똑같이 9를 더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쪽은 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9가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2 더하기 9가 되니까 7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즉 우리는 절반의 제곱을 이용하는 거죠. 절반의 제곱. 자세히 쓰면 뭐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절반의 제곱. 네, 그냥 절반의 제곱이라고만 쓸게요. 이용해서 우리는 이렇게 식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우리가 일부러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x 마이너스 3의 제곱의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죠. 이게 7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만 딱 해놓으면 우리가 지금 문제 2번에서 봤던 그런 모양이 되겠죠. 뭔가를 제곱해서 7이 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x-3이 7의 제곱근이니까 x-3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마이너스 3만 이항해주면 x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x는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x는 마이너스 3이 이항하니까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풀어낼 수가 있겠네요. 즉 정리를 해보면 상수항을 일단 이항해 줍니다. 상수항을 이항해 주고 그 다음에 절반의 제곱을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의 모양으로 만들어 줍니다. 완전 제곱식의 모양으로 만들게 되면 우리는 제곱근을 이용하는 거죠. 제곱근의 풀이법을 이용하는 거죠. 글씨가 왜 이러냐? 제곱근의 풀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를 구해내는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연습하면 뭐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모든 2차 방정식의 풀이를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그 밑에 예제 2번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예제 2번도 한번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는 0이야. 인수분해가 되면 좋겠는데 안 돼. 그죠? 이럴 때는 제곱근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자, 어떻게 첫 번째? 상수항을 이항합니다. 여기 있는 상수항을 반대쪽으로 보내버리세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8x는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쪽을 적절한 숫자를 더해줘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절한 숫자를 반대쪽에도 더해주면 하등의 문제가 없죠. 이게 바로 등식의 성질이죠.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네모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데 이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뭐겠습니까? 가운데 거의 절반의 제곱과 얘랑 얘랑 곱한 게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가운데 게 마이너스 8x인데 절반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4x 제곱하면 16x 제곱인데요. 얘랑 얘랑 곱해서도 16x 제곱이 나오려면 이쪽에 16이 들어가야겠죠. 선생님이 지금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좀 더 간단하게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숫자만 보셔도 돼요. 여기 있는 숫자 마이너스 8의 절반의 제곱을 그냥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x제곱의 개수가 1이기 때문입니다. x제곱의 개수가 1이 또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2차 방정식 쪽 등식이기 때문에 등식의 변형을 통해서 x제곱 앞에 있는 숫자를 무조건 1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냥 가운데 있는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그대로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마이너스 8의 절반의 제곱은 16이죠. 여기다 16을 더했으니까 이쪽도 16을 더해주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는 거 너무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2 더하기 16이니까 14가 되겠네요. 그럼 x-4의 제곱이 14니까 x-4 자체가 14의 제곱근이라는 거. x-4가 14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가 된다는 거. 그럼 마이너스 4만 이항하면 되겠죠? 그러면 x값은 마사를 이용해서 이동해서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점점 2차 방정식의 해가 복잡하게 나온다는 거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딱 정수로 떨어지지 않는 건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죠. 문제 3번에 있는 4개의 새끼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문제 3번 풀어볼게요. 또 2번과 4번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은 0.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려면 상수항을 이쪽으로 보내줘야 돼요.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5x까지는 그대로 두고 얘만 이항하니까 마삼이네요. 자, 이쪽에 적절한 숫자를 더해줘야 되는데요. 가운데 거에 절반의 제곱을 더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5의 절반은 마이너스 2분의 5고요. 제곱하게 되면 플러스 4분의 25잖아요. 그죠? 이쪽도 플러스 4분의 25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이 되는 건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계산해봐야 되죠. 통분해야 되네요. 4분의 12니까 4분의 25 빼기 4분의 12를 하면 4분의 13인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2분의 5가 4분의 13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13이네요. 자, 4분의 13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아니라 분모가 루트 4니까 얘는 2분의 루트 13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만 이쪽으로 이항하면 되니까 따라서 x는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3이 되겠네요.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분모가 2이니까 한 번에 써서 2분의 5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라고 쓰셔도 되고 뭐 어떻게 쓰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고요. 다음 문제 4번 봅시다. 자, 문제 4번은 다른 색으로 풀게요. 좀 영역을 침범해서 파란색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상수항만 왕따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얘도 요 상수항만 왕따시켜야 되니까 상수항을 이쪽으로 보내고 여기는 1차항은 다시 가져와서 모양을 만들어야겠네요. 그죠? 그러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를 이항하면 플러스 6x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6은 이쪽으로 이항되니까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6x에 적절한 숫자를 더해야 되는데 가운데 거에 절반의 제곱, 아니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플러스 6의 절반 3 제곱하면 9죠. 여기다 9를 더해주고 이쪽도 9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x 플러스 3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6 더하기 9는 3이네요. 그러면 x 플러스 3은 3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고요. 3만 이쪽으로 이항하면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어내는 방법을 설명을 해봤고요. 자, 넘어가서 예제 3번에 있는 유형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3번을 한번 보죠. 예제 3번이 따로 있는 이유는 이런 유형이 또 중요하니까 따로 있겠죠. 어떤 유형이냐면 x제곱 앞에 개수가 1이 아닌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등식이라는 거죠. 등식이니까 양변에 똑같은 짓을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x제곱 앞에 4가 있다면 그냥 양변을 4로 나눠버리면 x제곱 앞에 개수를 1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4로 나누고 4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럼 이쪽을 4로 나누면 얘도 4로 얘도 4로 얘도 4로 다 따로 나누면 되잖아요. 얘를 4로 나누면 x제곱이고요. 얘를 4로 나누면 마이너스 3x죠. 얘를 4로 나누면 플러스 4분의 7은 0이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상수항을 이쪽으로 보내줘야죠.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 1차 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제곱하면 4분의 9네요. 4분의 9를 더해줬으면 이쪽도 4분의 9를 더해주면 돼요.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전체의 제곱이고요. 자, 이쪽은 계산하게 되면 4분의 2, 즉 2분의 1이겠네요. 2분의 1이라고 쓸게요. 그냥 4분의 1이라고 둘까요? 뭔가 이래야 계산이 더 편할 것 같은 느낌. 자, 뭔가를 제곱해서 4분의 2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4분의 2의 제곱근이라는 거죠. 그러면 x 마이너스 2분의 3은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2네요. 그죠? 자, 근데 얘는 루트 4분의 루트 2니까 그냥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럼 얘를 이쪽으로 다시 보내서 좀 계산을 해볼게요. x 마이너스 2분의 3이 얘잖아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x 마이너스 2분의 3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을 이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x는 2분의 3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써도 되고 혹은 분모가 2니까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써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계산하시면 좋겠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x제곱 앞에 개수가 있다면 그걸로 그냥 확 양변을 나눠서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어라 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연습을 좀 해볼게요. 문제 4번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학교는 점심시간이고요. 저는 이 두 개를 하고 저도 밥을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 두 개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약간 소음이 들어가도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문제 4번에 2번과 4번만 다뤄볼게요. 자, 5x 제곱 마이너스 10x는 2라고 이렇게 좀 써놓고요. 양변을 5로 그냥 바로 일단 5로 나눌게요. 5로 나누고 5로 나눕시다. x제곱 앞에 개수가 5니까. 자, 그럼 5로 나누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이쪽을 5로 나누면 5분의 2죠.
자, 절반의 제곱을 더해주면 플러스 1이고요. 이쪽도 플러스 1을 해줍시다. 그러면 이쪽은 x-1의 제곱이고요. 5분의 2 더하기 5분의 5니까 5분의 7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7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1을 이항하고요. x는 1 이렇게 되겠고, 플러스 마이너스에 유리화까지 해주면 루트를 곱하니까 5분의 루트 35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다음 4번도. 자,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이쪽으로 보내줘서 플러스 2x 두고 1만 이렇게 외딴섬에 둬야죠. 자, x제곱의 개수가 2니까 2로 나눕시다. 2로 나누면 x제곱, 얘 2로 나누면 플러스 x, 얘 2로 나누면 2분의 1이네요. 자, 가운데 거의 절반의 제곱 1인데 절반하면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 여기다가도 4분의 1을, 여기다가도 4분의 1을 더해주고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이쪽은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 되죠. x 플러스 2분의 1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3인데요. 그럼 2분의 루트 3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x는 2분의 1만 이쪽으로 이항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고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절대로 배가 고파서 빨리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4번까지 풀어봤어요. 자,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나요?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이었고요. 두 가지를 배웠어요. 인수분해 이용, 제곱근 이용. 둘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게 어떤 구조를 파악하는 데 더 유리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곱근으로 다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인수분해를 쓰는 방법, 제곱근을 쓰는 방법 둘 다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여기서 그럼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 배고파.